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국가에는 충성해야 하며 노인들은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씩 고심하여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이 만든 것을 따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황선문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저장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러한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메커니즘에 있는 생각 생성 과정에서는 생각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은 기억 조각 형태로 저장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억 조각들이 저장되고 따라서 셀 수 없이 많은 기억 조각들이 저장되어 있겠습니다. 이것을 쭉 펼쳐놓으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서로 관련 것끼리 모여있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겠습니다. 이들 한번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 조각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겠습니다. 이를 생각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기억 조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겠죠. 정리된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판단 기준은 정리된 기억인 생각방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가라고 하는 생각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가에 관련된 기억 조각들이 모여 있겠습니다. 이렇듯 서로 관련 있는 기억 조각들이 모여 있는 가상 공간을 생각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 조각들을 연결시키는 공통된 주제, 여기 같으면 국가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생각방의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방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은 기억 조각들을 이 주제별로 분류하여서 저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하여 저장으로써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방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가라는 생각방이 있는데요. 그 안에 국가에 관련된 다양한 기억 조각들이 모여 있겠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든지 국민을 안전하게 한다라든지 모든 국민은 한마음을 가져야 된다 등 다양한 국가에 관련된 기억 조각들이 모여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억 조각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안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정 기억 조각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를 부여한다면 이를 중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충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중심축 관점이 생각방 전체의 관점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주제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충성해야 된다. 여기서 독재자의 소임을 들 수 있다고 하는 추격조가 있었는데요. 독재자에게도 충성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한마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어떠한 기억 조각이 중위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중위축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판단 기준 자체가 중위축 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초에 했던 질문은 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판단 기준이 곧 중심축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나의 생각방의 중심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똑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도 10살짜리 아이도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국가에 관련된 많은 기억 조각들을 전부 모아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중심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최초 중심축들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가에는 충성해야 된다고 배웠고요.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된다고 배웠고 노인은 공경해야 되고 가족끼리는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계행동은 나쁘다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입받았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타인의 생각이 중심축으로 주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생각이 어떻게 자신의 중심축에 주입되었을까요? 자기의 생각방이 형성될 때 생각 환경을 보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모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주입이 되고요. 부모의 생각이 자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 자매나 주변 환경, 친구 등의 생각이 주입될 수 있고요. 또 어릴 때 놀이방에만 가더라도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생각이 주입되겠습니다. 또 집안 어른이나 가정에서 종교가 있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주입될 수 있겠습니다. 즉 최초의 중심축은 타인으로부터 주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축을 주입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신한테 이롭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진, 즉 자신에게 이롭다고 하는 중심축들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되고, 노인은 공경해야 되고, 성년이 되면 결혼해야 되고, 국가에는 충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가족끼리는 화목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고, 남자는 용감해야 되고, 단체에서 개인등 나쁘다라는 식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국민교육원장을 암기하였는데요. 그 안에 보면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라든지 식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각기 어떤 것들은 가정에서, 어떤 것들은 사회적인 통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국가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즉 우리 최초의 중심축은 타인의 생각이 주입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중심축들은 자신의 판단이 아닌 타인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심축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 현명스럽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이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바꾸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할까요? 주입된 중심축 중에서 어떤 것들은 깨달음을 통하여 바뀔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완전히 바뀌고요. 어떤 것들은 일부가 수정이 되고 어떤 것들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떤 중심축은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과거 중심축들이 어떤 것들은 자기 생각으로 변할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은 타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중심축이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렇게 본다면 바로 깨달음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깨달음의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방의 중심축이 변경될 때의 생과환경을 보면 예전의 그러한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요인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고요. 형제 자매라든지 가정 형편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교육이라든지 질병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가장 큰 요인들은 다른 데서 오겠습니다. 즉 스스로 깨달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강력한 경험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적인 위상이 바뀐다든지 등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새로운 요인들이 생겨나겠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본다면 자신이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잠들기 전에 또 여행을 할 때 멍때리면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식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보면은 책이나 영화 같은 것도 자신에게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스승을 만나다든지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는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현인을 만나기도 하고 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강력한 경험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의 부모들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중심축이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6.25 사건이라고 하던 전쟁을 겪는다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은 사람은 여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중심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만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중심축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중심축이 변경된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A의 경우, 이전에는 노인은 공경해야 된다. 또 성년이 되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는 나이와 존중은 관련이 없다.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또 히틀러 정권하에서 독일의 국민을 보면은 그때 히틀러 정권에서는 유태인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주입한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수용한 경우는 자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는 이것은 자기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것은 타인의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생각방의 중심축은 이처럼 외부 생각이 주입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통하여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혼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즉 어떤 일부는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자기가 깨달음을 통하여 이것을 변경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들은 일부는 주입된 타인의 판단 기준에 따르고요. 또 어떤 것들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 주입한 중심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기 스스로 서로 어떤 때 깨달음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서 중심축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요. 주입된 타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 미성숙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이 주입한 이러한 중심축을 전부 거부를 하고 자신의 깨달음으로 자신만의 중심축을 새롭게 만든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경우 자기 주관에 의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자신이 만든 중심축이 타인과 교류가 클수록, 즉 주입된 중심축과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판단 기준이 사회적 통념과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판단한, 자신의 원하는 판단과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생각방의 중심축들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판단 기준, 즉 최초의 중심축은 타인의 생각이 주입되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면서 자체적인 판단 기준, 즉 자체적인 중심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고요. 따라서 판단 기준, 즉 중심축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비로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선택 기준을 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판단 기준 자체가 너무 단순하지 않는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 기준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판단 기준이 복잡한 사람, 생각 구조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